가장 중요한 것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 가사를 어, 첫 번째는 종교 음악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음악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마드리갈은 가사를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는 게 마드리갈의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기 마드리갈의 굉장한 특징이고 또한 몬테베르디가 작곡했던 마드리갈 7권이 있는데 그중에 후기 마드리갈도 그런 가사 전달을 위해서 독창 성부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바로크 음악의 모노디와 연결되는 이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을 띄어서 말할 수 없고 연결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이제 마드리갈의 초기 음악을 얘기했었고, 자, 두 번째 마드리갈의 중기. 마드리갈은 아드리안 빌라르트 작곡가, 그 다음에 오를란도 딜라소, 뭐 치프리아노 델로레, 뭐 이 정도 세 명의 작곡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기 마드리갈의 특징은 3, 4성부에서 더 발전해서 5에서 6성부까지 발전하게 되는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감정 표현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음계를 좀 이렇게 막 사용을 해서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이 마드리갈의 특징인 가사 전달에 있어서 감정을 조금 더 용이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이 중기 마드리갈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후기, 루카 마렌치오라는 작곡가를 얘기했었죠. 후기 작곡가는 이 루카 마렌치오가 거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다른 작곡가 얘기 안 하고 루카 마렌치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루카 마렌치오의 음악을 감상을 했었어요. 그 감상의 특징이 뭐였죠? 가사에 따라서 음악이 굉장히 그 가사를 표현한 뭐 눈 오는 눈길에 발자국이 나는 그런 눈길 위를 걷고 있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도레 도레 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상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가사 묘사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한다. 자,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인쇄술에 의한 아까 금방 마드리갈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12번째 바로크로 연결하는 인물 바로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베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권의 마드리갈이 있죠. 그 7권의 마드리갈의 첫 번째 특징은 1권에서 4권까지는 초기 르네상스 음악의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3성부에서 4성부로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초기 몬테베르디 마드리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5, 6권 정도는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5성부에서 6성부 아까 얘기한 그런 마드리갈의 특징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도 똑같이 중기에는 5성부, 6성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권, 마지막 7권에는 이렇게 콘체르토라고 해서 아까 마드리갈의 전체적인 가장 큰 특징, 바로 가사 전달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사 전달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 후기 마드리갈의 특징은 독창 성부를 넣게 됩니다. 이 몬테베르디가 그래서 이 독창 성부를 넣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을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몬테베르디가 오페라를 작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이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몬테베르디의 후기 마드리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창 성부를 넣고 그 밑에 나머지 성부죠. 중기까지 아까 5에서 6성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머지 성부들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독창 성부를 굉장히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독창 성부가 주된 음악으로서 이렇게
가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다. 이것이 바로 몬테베르디의 7권째 후기 마드리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번째. 바로크 시대로 이제 넘어가서 바로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금방 얘기한 이제 르네상스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이 특징인 마드리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시점이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바로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가 가사 전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드리갈부터 해갖고 연결되는 거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마드리갈의 특징이면서도 그것이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바로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그 가사에 맞는 감정의 전달이 중요하다.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게 된 계기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바르디 백작의 후원 아래 있었던 카메라타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로크 시대의 성악적 그런 장르의 탄생과 그 다음에 기악적인 탄생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악 장르로는 가장 중요한 오페라의 탄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아까 금방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에 힘입어서 가장 발전하게 된 형태가 바로 이제 오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페라의 장르가 바로크 시대에 탄생을 했고 두 번째 오라토리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타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악 음악으로서는 심포니아라고 그래서 그때 심포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콘체르트, 그 다음에 소나타. 이 소나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전 음악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고전 음악의 주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시작 자체는 이 바로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에 나타난 음악의 형태, 기악 음악의 형태로서 심포니와 콘체르트와 더불어서 소나타도 기악 음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바로크 시대가 르네상스와 구별되는 두 가지. 그것이 아까 금방 얘기한 거에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말했는데 첫 번째는 가사 전달, 그렇죠? 두 번째는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감정의 전달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크 시대에 중요한 또 두 가지가 있죠. 그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음악적인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까 그 카메레타 그룹에 의해서 생성된 모노디라는 게 있죠. 모노디라는 게 아까 모노폴리와 얘기했듯이 단선율과 같은 형태의 그런 거라고 조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모노폴리와 헷갈리지 않고 모노폴리는 아까 말한 대로 말 그대로 그냥 단선율인데 처음 시작한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모노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전된 형태였는데 자꾸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5성부, 6성부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주된 주제가 없고 음악은 좋고 화려하지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음악을 듣는 대중들로부터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카메라타 그룹이 고민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면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를 연극을 음악과 더불어서 음악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그 표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이 너무 복잡해지고 화성이 많아가지고 가사 전달과 감정이 전달이 안 되면 이 연극적인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카메라타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가사 전달에 의한 모노디라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창안하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몬테베르디에 의한 통주저음. 아까 통주저음은 뭐죠? 이것도
굉장히 중세 음악에 아까 우리가 플로리드 오르가눔, 그쵸? 플로리드 오르가눔. 플로리드 오르가눔이 12세기 모테트가 나오기 전에 그런 플로리드 오르가눔이 뭐라고 그랬죠? 상하의 자유뿐만 아니라 좌우의 자유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두 가지 선율 중에 밑에 선율이 음이 길고 짧은 게 자유로워졌다고 한 것처럼 이 몬테베르디의 통주저음은 그때 그 음악으로 회귀를 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좀 비슷하게 베이스 음이 주된 아까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의 일곱 번째 특징이 독창 성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성부들이 독창 성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통주저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베이스 음을 지속적으로 깔아주면서 주선율이 돋보이고 주선율을 이렇게 더 감정과 가사 전달이 잘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창안해낸 것이 바로 이 몬테베르디의 통주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바로크 음악의 특징, 중요한 것들은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이다. 그것을 위해서 창안해낸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은 모노디하고 통주저음이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모노디의 탄생 배경은 뭐 이거는 뭐 하고 넘어갔죠 금방. 카메레타 그룹에 의한 모노디가 탄생했다. 금방 설명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째 카메라타 예술가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장점 두 가지가 바로 이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포인트,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 우리가 찌그러진 진주라고 그래가지고 바로크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미술 다비드상을 통해서 그 표정의 그런 변화, 르네상스 시대의 다비드상과 바로크 시대 다비드상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번째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악 문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오페라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페라의 탄생이 이렇듯 감정 전달의 극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더 표현하고자, 즉 카메레타 그룹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연극적인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카메레타 그룹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인하여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탄생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오페라의 탄생은 즉 이 카메레타 그룹에 의한 그런 의도와 일맥상통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극의 음악화, 가사 전달, 감정 전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카메레타 그룹이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의 극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즉 오페라의 취지하고 거의 뭐 같은 말이죠. 오페라라는 게 결국에 연극을 음악화한 거기 때문에 이 바로크 시대 오페라의 탄생은 이렇게 연극의 음악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카메레타 그룹에 의한 탄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통주저음과 함께 가사와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몬테베르디가 창안한 새로운 작곡법,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1작곡법이 있고 제2작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1작법은 기존에 있던 그런 뭐 화음과 대입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2작법은 몬테베르디가 조금 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한 작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드리갈 아까 중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마드리갈 음악의 중기의 특징은 성부가 5성부에서 6성부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감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몬테베르디의 제2작법 같은 경우는 몬테베르디도 마드리갈을 작곡을 하면서 이런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 불협화음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게 되는 기존에 있던 화음 체계를 벗어나서 불협화음을 쓰고
제2작법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1작법은 하모니가 언어의 주인이라면 이 말을 딱 1작법과 2작법의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낸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1작법은 하모니가 언어의 가사, 즉 가사죠. 언어, 가사의 주인이라면 제2작법은 가사가 하모니의 주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즉 1작법은 하모니가 위주였다. 하모니를 어떻게 보면 잘하고 하모니에 맞지 않는 것은 쓰지 않았다. 근데 제2작법 같은 경우는 가사 전달을 위해서 불협화음도 개의치 않고 새로운 여러 가지 작법을 몬테베르디가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가사가 더 중심이 된 음악을 탄생시킨 게 바로 제2작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기말고사 정리는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을 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기말고사의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오르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는 영상을 좀 잘라서 다시 올리도록 하든지 할게요. 자, 19번째 오페라 탄생 4가지 작품 설명. 맞아요. 자, 우선은 영상은 우리 이거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탄생 4가지 설명과 그 다음에 초기 로마 오페라부터 후기 나폴리 오페라까지 설명은 선생님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